밤 11시가 넘어서야 김정순 할머니는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를 헤매다 겨우 찾아온 길이었어요. 손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집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순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또 늦게 들어오나 보네. 정말 신경 쓰여 죽겠어. 며느리 박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 노인네가 집은 왜 이렇게 잘 찾아오는 거야? 치매라면서 다른 건 다 까먹으면서 집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와? 정수는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혹시 어머니 들어오시다 들으면 어떡하려고. 큰아들 성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여보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 병원 가는 길도 까먹고 약 먹는 것도 까먹으면서 집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와? 꾀병 아닐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가 왜 꾀병을. 그럼 뭐야? 우리 돈만 축 내고 있잖아. 병원비에 약값에 언제까지 일해야 해? 정수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정순이 거실로 들어서자 성훈과 선희가 동시에 돌아보았어요. 엄마 나오셨네요. 성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늦었네요. 선희도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방금 전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정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산책이요? 밤늦게 위험하잖아요, 엄마. 미안해. 길을 잃었어. 아이고, 그러게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훈이 정순의 팔을 잡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순은 혼자 남겨진 작은 방에서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캄캄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정순 환자분.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큰아들 성훈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익숙한 길에서도 헤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성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 사회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죠. 의사의 말에 정수는 성훈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자신을 잘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가족들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면 증상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은 언제부터 드시면 되나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경과를 보러 오셔야 하고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드시면 되고요. 절대 빼먹지 마시고 꾸준히 드셔야 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성훈이 정순의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래도 무서워. 정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치매라는 진단이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약도 제가 관리해드리고
병원도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성훈의 말에 정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훈은 부엌에 있던 선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엄마 치매 초기래.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관리해야지. 그리고 성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통장 같은 거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정순이 깜짝 놀라 바라봤어요. 통장을. 왜? 엄마, 치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깜빡하고 어디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성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뭔가 급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 괜찮은데. 엄마, 의사 선생님도 가족이 관리해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희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보면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잊어버리셨고. 정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는 이제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가 다 알아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정수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정수는 평생 모은 적금 통장과 연금 통장을 큰아들에게 맡겼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고마워, 성훈아. 뭐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자신이 관리하던 통장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불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가 정순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여보,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대요? 선희의 목소리였어요. 적금이랑 연금 합쳐서 꽤 될 거야. 우리 사업 자금으로 쓰면 좋을 텐데. 정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돈인데. 뭐, 어때?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몫이 될 거잖아. 미리 좀 쓰는 거지. 어머니가 알면 어떡해요? 뭘 알아. 치매인데 뭘 알겠어. 그냥 잘 굴려서 나중에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아들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 진단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병원 진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야 한다고 했거든요. 성훈아, 병원 가야 하는 날 아니니?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성우는 대충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요즘 부쩍 바빠 보였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매일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록 병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순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성훈아, 병원 언제 가니? 아, 그거요? 예약이 꽉 차서 좀 밀렸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성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야 한다고 강조했었거든요. 약도 떨어져 가는데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하지? 정순이 약통을 보이며 말했어요. 이제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이요? 아, 그냥 약국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비싼 병원약 먹을 필요 있나요? 선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꼭 드시라고.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매 초기라면서요? 그럼 약 없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선희의 말에 정수는 당황했어요. 의사는 절대 빼먹지 말라고 했는데 병원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우리도 부담이에요. 성훈도 선희 편을 들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치료받는 건데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서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훈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투자금 준비됐어요. 엄마, 적금 해지한 걸로. 정수는 숨을 멈췄어요. 네, 큰 금액이니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몇 배로 불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적금을 해지했다고요? 정수는 몰래 성훈의 방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을까요? 어머니 돈으로 사업하는 게. 선희의 목소리였어요. 뭐가 문제야? 엄마는 치매인데 돈이 필요해. 그냥 집에서 밥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더 잘 굴려서 나중에 더 많이 드리면 되잖아. 그래도 몰래 하는 건. 몰래가 아니라 엄마가 모르는 게 낫다는 거지.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필요 있나? 어차피 치매니까 나중에 기억도 못할 텐데. 정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이 함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치매라고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성훈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훈아, 내 적금 좀 찾아줄 수 있니? 급한데 쓸 일이 있어서. 성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급한 일이요. 뭘 하시려고요? 그냥 병원비도 필요하고 옷도 좀 사야 하고.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옷도 필요하면 사드릴게요. 굳이 적금을 찾을 필요는.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엄마, 치매라고 했잖아요. 큰 돈 들고 다니면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요. 성훈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성훈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괜찮다고. 내 돈 찾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소리야? 정순이 소리쳤지만 성훈은 냉정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 관리하고 있나요? 밥도 잘 챙겨드리고, 집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그때 선희가 부엌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밥값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생활비, 전기료, 가스비 다 합하면 몇십만 원이에요. 선희야, 말 좀. 성훈이 말리려 했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야죠. 어머니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해요. 우리가 얼마나 보태고 있는데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럼 내 적금은 어디 갔니? 안전한데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성훈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정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내 돈으로 사업한다고 전화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그건 뭐야? 내가 치매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오해하고 계세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이 넣어드릴게요. 성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빌려 쓴다고?
내 동의도 없이. 그게 빌려 쓰는 거야? 엄마가 치매니까 설명해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 돈을 내 허락 없이 쓰는 건 도둑질이야? 정순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아들한테 도둑이라니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희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 아니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중에 더 많이 드리려고.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야? 내가 죽고 나서? 정순의 말에 성훈과 선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순은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성훈과 선희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떡하죠? 일단 좀 더 버텨보자. 사업만 잘 풀리면 다시 넣어놓으면 되니까. 만약 실패하면요?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엄마가 다른데 말하지만 못하게 해야겠어. 정수는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둘째 아들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성재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바쁜 듯 했어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형이 엄마 돈을 가져갔어. 적금을 해지해서 자기 사업에 썼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내가 들었어. 형이 내 모르게 적금 해지해서 투자한다고. 엄마, 혹시 기억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성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다고. 전화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 엄마, 치매라고 하셨잖아요. 가끔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둘째 아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니까. 치매 초기라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형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형, 성격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성재는 큰형을 두둔했어요. 하지만 정말 들었어.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형이 엄마 돈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치매 환자가 큰 돈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의사도 그랬다면서요. 의사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니? 그냥 내 형이 지어낸 말이야. 정순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세요. 형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형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리는데요. 예민하다고?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는데 예민하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형이 얼마나 엄마를 잘 모시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계시게 해드리고 병원도 데려가고. 병원은 한 달 넘게 안 갔어. 약도 안 사주고. 돈 아깝다고 그래. 정순이 소리쳤어요. 그럼 형한테 다시 말하면 되죠. 무슨 큰일인 것처럼. 성재는 끝까지 형의 편이었어요. 성재야,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 제가 형한테 얘기해 볼게요. 병원 예약 같은 건 말이에요. 하지만 돈 문제는 엄마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내 평생 모은 돈인데. 형이 잘못 썼으면 나중에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 너무 걱정 마세요. 성재의 말에 정수는 힘이 빠졌어요.
성재야, 내가 서울에 있어서 모르는 거야. 형수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말하는지. 형수가요? 설마. 응. 노인네라고, 돈만 축낸다고, 빨리 시설에나 보내라고.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형한테 얘기해 볼게요. 성재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내 돈 찾아줄 수는 없을까?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 엄마, 그건 형하고 상의해 보세요. 제가 직접 나서기는 좀.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치매라는 병을 핑계로 모든 말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재가 집에 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거였습니다. 형, 엄마가 전화하셨던데. 성재와 성훈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적금 해지했다고, 사업에 썼다고 그러시네요. 아이고, 엄마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요즘 정말 헛소리가 심해지셨어. 성훈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형, 설마 정말로. 야, 너도 엄마 말을 믿냐? 내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아? 성훈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 확인하긴 뭘 확인해. 엄마, 통장은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걱정 말라고. 그리고 엄마가 형수가 심하게 말한다고 하시던데.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도 오해야. 선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가끔 엄마가 깜빡하시니까 주의를 주는 정도지. 심하게 말한 적 없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러게.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리 엄만데. 그런데 엄마 치매가 좀 더 진행되신 것 같아. 없는 일도 있었다고 하시고. 성재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을 버렸습니다. 한 명은 돈을 가져가고 다른 한 명은 외면하고 영감,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정수는 동네 복지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우울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어르신들이 여럿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머니가 정순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처음 와봐요. 저는 유말자예요. 몇 살이세요? 김정순이라고 해요. 76이에요. 아이고, 저보다 어리시네. 편하게 정순 동생라고 부를게요. 말자 할머니는 친근했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동생, 혹시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말자가 정순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냥 요즘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요. 정수는 자세한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그래요? 혹시 필요하면 복지관 선생님께 상담받아 보세요. 최은지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저는 사회복지사 최은지라고 해요. 네,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은지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복지관 어떠세요?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네, 감사해요.
정수는 그날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는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며칠 후 정수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어요. 은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시는데, 그냥 별일 아니에요. 정수는 여전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상담실에서 조용히 얘기해 볼까요? 괜찮으시면요. 은지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은 아늑했어요. 은지가 차를 한 잔 내주며 앉았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더 힘든 건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간 것 같아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적금 해지 이야기, 며느리의 폭언, 병원에 못 가는 이야기까지. 할머니, 그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인 학대요? 네. 할머니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고 언어폭력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요. 정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아들인데 할머니,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함부로 쓸 권리는 없어요. 그건 범죄예요. 은지의 말이 정순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범죄라니. 네, 할머니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이 더 화내면 어떡하죠? 그럴까 봐 걱정되시는군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은지가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무서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윤말자 할머니와 다시 만났어요. 동생, 요즘 좀 나아졌어요? 말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 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말자의 말에 정순이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일이요? 네, 사실 나도 아들한테 당했었어요. 말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도 내 돈을 가져갔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리기도 하고.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처음엔 나도 참았어요. 아들이니까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고했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신고를요?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정순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맞고 돈 다 빼앗기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들은 처벌받았고 나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복지관에서도 많이 도움 주시고 말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아들을 신고한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알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경찰도 복지사도 모든 분들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애썼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정순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동생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받을 곳이 많아요. 그때 최은지가 다가왔어요. 할머니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아, 선생님, 잘 오셨어요. 말자가 반가워했어요. 말자 할머니, 정순 할머니께 뭔가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겪었던 일들 말했어요. 은지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말자 할머니 말씀 들으셨죠?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말이에요. 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정수는 말자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용기를 내서 벗어났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영감, 나도 용기를 내봐야 할까요? 사진 속의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수는 최은지를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은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좋은 결정하셨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간 것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요? 네, 통장 거래 내역이나 아들분이 돈을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통장은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을 수 있어요. 할머니 명의 계좌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아들분이나 며느리분이 심한 말을 하시거든 녹음을 해두세요. 녹음을요? 네,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은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들키면 어떡하죠? 조심스럽게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순의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에 앉았어요. 적금 거래 내역 좀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네. 신분증 확인할게요. 은행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어머. 할머니, 이 적금 이미 해지되어 있네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언제 해지됐나요? 2달 전에 해지되었네요. 할머니가 직접 오신 건 아니고 위임장으로 처리됐어요. 위임장이요? 네. 아드님이 와서 처리하셨나 봐요. 정수는 위임장을 쓴 기억이 없었어요. 아마 큰아들이 어떻게든 위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래 내역 좀 자세히 뽑아 주세요.
처음 개설부터 해지까지 다 나오게요. 네, 여기 있어요. 종이를 받아든 정수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7천만 원이나 되는 적금이 한 번에 해지된 게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그 자료를 조심스럽게 숨겨뒀어요. 이제 아들의 말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성훈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응, 맞아. 엄마, 적금으로 투자한 거. 이번 달 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엄마는 모르지. 뭐하러 걱정 끼쳐드려. 나중에 성공하면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거고. 녹음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좀 찜찜하긴 해. 엄마 몰래 하는 거라서.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치매니까 설명해드려도 이해 못하실 거고.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며느리 선희의 폭언도 녹음할 수 있었어요. 이 노인네가 정말 답답해 죽겠어. 밥은 왜 이렇게 흘려가면서 먹는 거야? 선이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성훈이 말렸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너무해요? 매일매일 치우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데. 빨리 시설이나 보내버려요. 시설은 아직.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치매 환자 모시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수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폭언 녹음까지. 일주일 후 은지를 만났어요. 선생님, 증거를 모았어요. 정말요? 힘드셨을 텐데. 은지가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신고를 해야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요.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신고해도 될까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서워요. 처음엔 다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잖아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요. 해봐요. 그 순간 정수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정수는 은지와 함께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접수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한테 나쁜 말을 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상세한 상담을 받으셔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전문 상담사가 나왔어요. 할머니, 저는 김미영 상담사예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그동안 준비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했어요. 적금 해지 이야기, 며느리의 폭언, 병원에 못 가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증거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여기 있어요. 정순이 은행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을 내밀었어요. 상담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예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요? 네.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머니를 보호할 조치도 취해야 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정순의 집에 왔어요. 김정순 할머니시죠?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성훈과 선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차 왔습니다. 김성훈 씨와 박선희 씨 맞으시죠?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노인학대요? 뭔 소리예요?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엄마, 설마 엄마가... 성훈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 적금을 무단으로 해지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엄마? 왜 이런 짓을... 성훈이 소리쳤지만 경찰이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드님, 할머니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하신 게 맞나요? 그건 엄마가 치매라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치매라고 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예요. 경찰의 설명에 성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부인분께서도 할머니께 폭언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폭언이요? 그냥 생활하면서 생기는 작은 언쟁일 뿐이에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선희의 얼굴도 하얗게 되었어요. 조사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정수는 말자 할머니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생, 잘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자가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도 무서워요. 처음엔 다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질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정순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일단 아드님과 며느리분은 조사받으러 서해 가셔야 할 것 같고요.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셔야겠어요. 안전한 곳이요? 네, 보호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성훈과 선희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영감, 나 이제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사진 속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보호시설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실 방이에요. 시설 직원이 안내해줬어요. 방도 혼자 쓸 수 있어요? 네. 개인 공간이 있으셔야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으니까요. 작은 방이었지만 정순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과 부드러운 햇살이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죄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최은지가 가져다 준 꽃 한 송이가 물병에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정순이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께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마음에 드세요? 시설 직원이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지내보는 건 처음이야.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죠. 집에서는 매일 밤 성훈과 선희의 차가운 말투와 불안한 눈초리에 시달렸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감, 여기서 새 출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모여 간단한 체조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서로 반찬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자리를 권합니다. 정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만든 고추장 좀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정말 맛있네요. 정순이 살짝 웃으며 받아먹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접받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다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이 다 친절해서 금방 마음이 놓였죠. 정순 할머니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최은지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니요? 정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드님과 며느리분에 대한 조사가 끝났어요.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확정됐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정말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네, 은행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 덕분에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아줍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신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은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창문 앞에 앉아 산자락을 바라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영감님, 나 이제 괜찮아요.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시설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에 나가 작은 채소를 가꾸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정순 할머니, 이 상추 좀 보세요. 우리가 키운 거라 더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싱싱한 상추를 들어 보이며 웃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나도 열심히 해볼게요. 정순이 기쁘게 대답했어요. 흙을 만지며 일하는 것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손재주가 좋았던 정수는 뜨개질 수업에 도전해 봤습니다. 처음엔 실이 엉키기만 했지만 선생님과 다른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작은 스카프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잘 만드셨어요. 수업을 돕던 직원이 칭찬해 줍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네요. 정순이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렸지만 이제는 즐거움으로 돌아온 손길이 새로웠습니다. 한편 성훈과 선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전해줍니다. 할머니,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과 사회봉사를 받게 됐어요. 재산도 일부 환수됐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화가 나거나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혹시 아드님과 다시 연락하고 싶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정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나 이제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수는 시설에서 보낸 지 석 달째가 됐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순도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정순 할머니, 춤도 잘 추시네요.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정순이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뛸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죠. 잔치가 끝난 뒤 정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감님, 나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사회복지사 이민정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마을에서 작은 봉사활동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봉사활동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정순이 망설이며 물어봅니다. 물론이에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반찬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손재 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되고 싶어요. 첫 봉사날 정수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와 나물을 정성껏 담아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어요. 문을 연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머, 고맙다. 혼자 사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별 말씀을요.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어요.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칭찬하셨어요. 고마워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정순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어요. 그 후로 정순은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뜨개질로 만든 스카프를 독거노인들에게 선물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의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정순에게 말합니다. 정순아,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여기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정순은 시설에서 1년째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찾아와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뿌듯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순이 따뜻하게 웃습니다. 아니요. 할머니의 용기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은지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산자락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그녀의 새로운 삶을 비췄어요. 영감님, 나 이제 진짜 괜찮아요. 이곳이 내 집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라는 진단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할머니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냈고 결국 따뜻한 손길과 새로운 인연 속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삶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같은 위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정순 할머니의 회복은 단지 치매를 이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을 되찾고 나눔을 통해 더 큰 삶의 의미를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용기는 학대를 끝내며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 한 사람의 손길, 한마디의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